최근 대한민국을 강타한 키워드는 바로 소통. 정치권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강조되고 있고, 사회에서는 조직 구성원 간의, 가정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첨단 전자기기가 보편화되고 SNS가 일상적인 소통의 도구로 자리 잡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통을 보통 이용한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무형이든 유형이든 내면과 외면으로 아주 깊이 있는 소통들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삶은 소통이고 소통이 곧 삶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불통의 시대,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소통 전문가 정경호 대표입니다. 사람들로 꽉 들어찬 강당. 정경호 대표가 힘찬 목소리로 강의에 열중합니다. 주제는 바로 소통 세일즈. 신입사원에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할 수 있는 소통의 기술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자, 소통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소통은 뭘까요? 나와 신과의 소통입니다. 두 번째 소통은 뭘까요? 나와 남과의 소통입니다. 세 번째 소통이 뭘까요? 나와 나 자신과의 소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소통은 남과의 소통이 아닙니다. 자기와 먼저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설득 못하고 내가 나한테 확신이 없는데 누구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눈에서 다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 그럼 뭐냐면 본인과 소통하십시오. 야, 너 이 일에 대해서 확신 있어? 너 이 일에 대해서 소신이 있어? 저는 그 질문 꼭 본인에게 던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늙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게 돼 있는데 그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느껴질 때 이미 늦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탁 말씀드리는데 그 소통에 먼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알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다 뛰었어요? 정경호 대표는 전국을 누비며 연간 250회가 넘는 강의를 통해 3만여 명과 만나는 소통 전문가이자 뛰어난 연설가입니다. 정말 프로였다는 거죠. 글쎄요, 현대사회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적 풍요를 막 지향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자아, 성찰이라든가 자아를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인간이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또 교만해지고 또 오만해지고 이제 그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심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소통이라는 것들이 좀 자기 걸로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소통이 계속 안 되는 게 아닐까. 한번 시쳇말로 표현해서 내가 잘났다, 내가 우월하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싶어하는 자존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결부가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좀 칭찬에 굉장히 남들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돼 있으시고, 두 번째는 이 경청의 태도, 결국은 그분의 어떤 인격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듣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그것들이 그분들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죠. 말 그대로 표현하면 자아중심적인, 그래서 이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좀 소통이 좀 못하시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 한국적인 또 문화 속에서 익숙해진 분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빨리 일단 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자꾸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는 소통이 단히 안 되죠. 한때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받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정경호 대표. 하지만 그는 선배들의 권유로 노조위원장이란 직책을 맡으면서 인생의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노조위원장 재임 3년 동안
짧게는 이틀에서 많게는 120여일의 장기 파업 속에서 노사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고 감정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급작스럽게 좀 맡게 됐는데, 아무래도 외자계 회사였고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정서하고는 좀 약간 다른 노동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소통에 굉장히 지금 집중하게 됐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노조위원장을 맡게 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만, 단지 하나 그때 당시에는 좀 여물지 않았고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즉흥적인 소통을 했었고 굉장히 감정적인 소통을 했더라는 게 굉장히 좀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자꾸 기준을 정하고서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 그러면 뭐 단체 행동이라든가 우리 뭐 노조가 가지고 있는 단체 행동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말 그대로 표현하면 좀 너무 이렇게 섣부르게 했던 행동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라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그런 갑작스럽게 됐던 이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가 많았던, 아주 소통에 있어서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소통의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통 전문가라는 표현은 아직까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에 전문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게 된 계기는 회사를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는 굉장히 남들과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사소통을 직접적으로 시작하는 어떤 아주 비즈니스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첨예한 대립구도에서 소통을 딱 해보니까 말 그대로 표현해서 이게 제대로 된 어떤 현장을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아주 그냥 1차원적이었구나. 아주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이고 아주 고차원적인 소통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든지 간에 다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고 아주 명확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변화 발전하는 시기인 것 같고, 또 그래야지만 어떤 소통의 완결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든 조직에서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소통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자꾸만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는 건데요.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통은 말의 기술보다 배려와 관심에서 나옵니다. 몇 가지 제가 이제 팁을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미소와 칭찬인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이 표정으로서 드러나는 게 결정적인데,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인상을 너무 쓰고 있다, 누구도 마음을 열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건 전 칭찬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은 매번 만날 때마다 연출을, 그러니까 아주 공식화 하시는 겁니다. 의식화 하시는 거죠.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전 질문과 경청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소통은 완전 달라지죠. 경청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눈과 온몸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이 자세,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것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미소와 칭찬, 이 질문과 경청을 통한 이런 아주 의식적인 행동들이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온몸으로 소통을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행동은 얼굴 표정에서 일그러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이제 제스처라든가 표정으로.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그런 노벗,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문제가 뭔데, 결론이 뭔데, 이런 식의 굉장히 좀 과정 중심이 아닌 결과 중심의 어떤 소통들이 가장 소통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이를 세계적인 가수로 끌어올린 유튜브. 유명인사와 연예인과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SNS.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페이스북.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환경은 소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보통 TGIF라고 하잖아요. 트위터, 구글, 아이폰, 아이패드 혹은 페이스북 이렇게 네 가지인데 저는 이 네 가지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이메일을 사용하는 게 10년 전에 이메일이 어땠죠? 없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이메일이 없으면 좀 비즈니스 하는 거 맞아? 뭐 이런 식의 어떤 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소통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제 기업과 비즈니스 앞으로 21세기에서 이 디지털 소통은 정말 중요한 어마어마한 테마가 될 거고 저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단순히 네트워크의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소통의 하나의 큰 패러다임으로 발생을 할 거다.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어떤 소통의 도구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의 이제 소통의 어떤 어떤 속도와 어떤 그런 어떤 비중들을 굉장히 크고 아주 가치 있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좀 저는 디지털 소통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디지털 소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에서 잘라내는 것, 그것도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거품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정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그래서 요즘 악플로 인해서 연예인들 정말 많이 죽었잖아요. 저는 그건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도 필요하지만 어떤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담론으로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응징하는, 사회적으로 제지하는, 사회적으로 어떤 묵시적인 규율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어떤 디지털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게끔 때로는 본인이 쳐낼 건 쳐내고 정리할 건 정리내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가지 않는 그런 거품에 자꾸 끼어들지 않는 자기만의 명확한 좀 행동과 기준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과의 소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나 자신과는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소통의 열쇠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가 기업 강의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나 자신을 설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 당연한 물음으로 정경호 대표는 강의의 시작과 끝을 맺곤 합니다. 전 2003년도 때 퇴사를 하면서 실업자가 됐습니다. 자, 노조위원장은 취업할 데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뭘까요? 그와 동시에 제 첫째 딸은 현대 아산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애들 엄마는 가능 2분의 1을 절제하고 삼성의료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저보다 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에게는 극단적으로 표현을 이렇겠습니다. 누가 지나가다 저를 툭 건드리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럴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그 절망의 끝으로 가니까 그때부터 소망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파탄난 분도 계실 수 있고 이혼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가정적으로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아픔들, 상처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조건과 상황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죠? 내 관점과 태도라는 거죠. 희망과 종교는 똑같습니다. 왜 똑같을까요? 내가 믿으면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내가 믿는 순간 그 기적은 현실이 된다는 거죠. 주변에 자꾸 의식하지 마세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자존감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믿어주고 내가 나한테 확신을 시켜주고 내가 먼저 나를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본인을 좀 더 미소와 칭찬을 해주시고요. 본인을 먼저 좀 격려와 칭찬을 좀 해주십시오. 너 잘 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태도와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저는 그게 인생을 승리하는 게 아닐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더 멋진 장소에서 뵙기를 소망하겠고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조금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이 들은 만큼 또 실무에서 또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와서 이렇게 교육 받았는데 이렇게 교육 받음으로써 앞으로 영업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도 많은 도움도 되고 지식도 많이 쌓이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뭐 강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뭐 좋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자아 성찰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저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스스로와 자아 성찰을 통해서 굉장히 힘든 고백도 받았고요. 저 스스로한테 너가 이건 정말 잘못한 거야. 근데 너 이건 정말 잘했어. 근데 더불어서 정말 진한 울음도 흘려봤고 진한 웃음도 저는 지어봤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와에 대한 어떤 진정한 자아 성찰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소통은 자기와의 소통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기 소통에 대한 좋은 방법은 본인의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게 종교적 표현으로는 기도라고도 하긴 하지만 또 묵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와의 대화를 해보세요. 아주 긴 시간 동안 핸드폰 꺼놓으시고요. 폐쇄적인 공간. 아니면 저는 산이었거든요. 산 같은 데 가서 다 끊어놓고 그냥 저랑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넌 이건 잘했어. 넌 정말 이건 멋진 놈인 것 같아. 야, 넌 진짜 멋졌어. 근데 말이야 이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스스로가 많이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갈 텐데요. 진솔한 대화로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소통의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건 한국에서 미국이 아니라 이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결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립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지 간에 소통과 그것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최대의 용기, 최고의 용기는 멈추지 않는 용기라고 하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있어서 힐링은 소통과 결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